나이가 들면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경제활동도 예전만 못하다 보니 위축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와 정반대의 색다른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행복한 노인의 조건은 무엇인지 일본 이바라키 그리스도교 대학의 신미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 주제 이름이 노화의 역설이던데 내용이 네. 어떤 거죠? 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점점 조금 불행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실제로는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는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의외긴 하네요. 네, 이게 2021년에 발표된 브란치 플라워라는 교수가 발표한 내용인데 145개 나라에서 그 행복하고 연령 간의 관계를 조사해서 검증을 했는데 50세 전후,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 48.3세인데 그때 중년기에서 가장 불행하고 유자형으로 그려진다고 하거든요. 직장에서 그 책임 가장 커지고 우리가 뭐 과장이나 부장이 되죠. 그리고 자녀 교육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부모님도 간병 문제 이런 게 그러네요. 대두되죠. 그리고 또 주택 대출 아직 갚아야 할 게 많이 남아 있고 또 앞으로 노후 자금 이런 것에 대한 불안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행복감이 점점 줄어들다가 60세 이상 고령층이 될수록 안정감을 느끼면서 다시 행복 지수 곡선이 상승했다고 해요. 그래서 82세쯤 되면 가장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에 따르면 그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또 작은 일에서 더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또 현재 순간에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2021년 연구인데 사실은 2010년부터 미국에서 이루어진 비슷한 다른 연구에서도 거의 같은 결론이었다고 해요. 네. 실제로 일본인들 이렇게 U자 곡선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 것 같나요? 나이 들면 더 행복해 보이시나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 85세, 90세 이런 분들도 취재를 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같이 그 행복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물론 인터뷰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평상시에 뭐 인터뷰를 안 하더라도 보통 뭐 은행을 가거나 그러면 주차장에서 열심히 일본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손님들이 주차해 놓은 자전거를 다 관리하시는 분이 닦고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식당 같은 데 가서 가끔은 나이 많은 분들이 서빙하시는 분도 많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주 그 온화하게 웃으시고 좀 조금 한국보다는 행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근데 한국의 시니어들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 자녀들이 독립하지 않고 계속 부모와 함께 살려는 경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 큰 자녀들 뒷바라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크게 행복하지 않은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우울감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한국 성인의 행복 지수를 연구했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국은 그 주관적인 행복감이 나이가 들수록 계속 하향 곡선을 점점 낮아진다. 특히 중년층은 그 아파트 그 빌리는 거 계속 갚아 나가야 되는 이런 거 스트레스라든지 또 한국의 그 중년층은 가족의 기대나 사회적인 성공에 대한 압박 이런 것도 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인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현재 노인 빈곤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월 수령액이 65만 원 그다음에 고령자 40%가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래도 연금이 일찍 제도가 실시돼서 국민연금, 후생연금 합치면 뭐 2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수급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행복하고 불행이 큰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 노인들은 어떤가요? 일본 파설종합연구소라는 곳에서 직장에서 일하는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시니어들은 이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60에서 64세까지
53% 취업해 있고 65세에서 69세까지는 50.8%, 70세 이상은 18.4% 이렇게 해서 시니어 취업률은 해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시니어들이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과 그다음에 불행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일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 하는 게 20대는 34% 정도 되다가 그 다음에 점점점 내려가다가 다시 상향으로 올라가서 오히려 가장 높은 게 60대가 46.6% 행복하다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브랜치 플라워 연구하고 조금 비슷하죠. 그러네요. U자 곡선을 그리죠. 그리고 나는 이제 반대로 또 질문해서 나는 일함으로써 불행을 느낀다. 이거는 오히려 20대가 지금 8% 굉장히 네. 높죠. 그러다가 점점 내려가서 60대는 10.9%. 그러니까 불행하지 않다는 거죠. 왠지 이게 나이 들어서 60대가 넘어서 하는 일은 기존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조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풀타임으로 하지 않고 좀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훨씬 덜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책을 내려놓는 분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역직 정년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60이나 65세부터는 직책을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직책이 주는 스트레스가 또 엄청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자아실현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또 생계형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일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네요. 네, 자영업자는 연금이 낮아서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자영업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 국민연금을 합해도 13만 원 정도, 그러면 122만으로는 그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본에는 예를 들면은 그 일본 된장으로 사용한 일본식 찐빵을 만드는 네. 분 96세 할머니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하신다고 해요. 네. 96세가 만으로 96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 일을 해오신 거죠. 네. 자영업으로.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그 일본식 떡을 간장베이스에 단맛 소스를 좀 이렇게 달달하게 입힌 걸 하루 종일 혼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할머니 이분도 만으로 95세예요. 이야. 한국 젊은이들도 이 인스타를 보고 여기 찾아가서 맛을 보고 할머니와 함께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와. 그 108세 현역 이발사가 있는데 이분은 매일 뭐 일하지는 못하고 일주일에 뭐 2, 3일 정도 일하는데 이제 주로 단골 고객이 예약을 하면 심지어 뭐 60년 단골 고객으로 다닌 분도 있다고 해요. 60대 이후에도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일본에도 많다고 하셨는데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런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제가 그런 회사를 직접 또 방문해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일부러 또 젊은 사람들한테도 인터뷰를 해봤어요.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나이 많은 분하고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 어떻게 않은지. 생각하냐.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자기들은 고맙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일을 할 때 뭘 잘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나이 뭐 별로 떨어지지 않는 선배들한테 묻는 것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70대 이상이나 이런 분들한테 묻는 게 훨씬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우선 그분들한테 달려가서 이건 일 처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마 일본 여행 가시면 뭐 우동집 4대째, 5대째 한다. 그쵸. 뭐 100년 이상 이 가게는 계속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본 사케 있지 않습니까? 그 만드는 회사도 방문을 했는데 그 회사도 100년이 넘었는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분들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이 일단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 노하우를 배우는데 하나같이 이렇게 좀 존경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겠네요. 그걸 철저히 배우겠다는 거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나는 다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좀 약간 시니어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이 좀 우리랑은 사뭇 다르긴 하네요. 굉장히 존경하고 또 서로 상생한다는 의미라고 할까요? 서로 기술을 전수해주고 또 전수하는 그 자체를 또 시니어 분들은 굉장히 보람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나 이런 걸 보면 나이가 들어서 행복하려면 일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도 그는 동감을 하는데 일단 수입이 있어서 좋고 그렇죠. 그다음에 계속 사람이 또 긴장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건강을 또 유지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뇌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일을 하다 보면 또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고독 예방에도 굉장히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또 누군가 함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뭔가 본인도 자꾸 젊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가 하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건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 지금부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지금 많이 쏟아져 그렇죠. 나오지 은퇴를 않습니까? 하시죠. 네. 예. 이런 분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드렸는데 스마트 시니어가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 들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프론티어가 되어야 한다. 물론 지금 스마트 시니어는 스마트폰도 쓸 수 있고 태블릿, 뭐 PC 등 그렇죠. 다 활용하시고 또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뭐 여가 활동 이런 거 전부 디지털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 사회에 많은 스마트 시니어가 탄생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 뷰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변동이 많고 불확실성하고 또 복잡하고 모호성이 굉장히 증가하는 시대인데 100년을 앞으로 살아가려면 40, 50년 전에 대학 졸업한 그런 지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식품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벌써 지식의 유효기간 벌써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 재무장을 새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업데이트 시켜야 되죠. 그래서 지식 재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임이 저는 정년 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미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